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전자 천회장입니다. 이렇게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메뉴는 무엇입니까? 고기 드시나? 고기. 요즘 고기 많이 먹잖아. 아니 뭐 해산물 좀, 아니면 횟집 같은 데 많이 가더라고. 횟집. 신선한 회를 드시려면 바닷가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수족관을 딱 봐요. 옆에 수족관에 딱 들어있는 물고기를 보면 상태가 어떤가, 비실비실 되는지, 물이 깨끗한지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다 신선한 그런 횟감을 원하신다면은 뭐 시장 가야죠. 부산 같은데 뭐 자갈치 시장이나 뭐 그런 데 가야죠. 뭐 수산시장, 노량진 뭐 수산시장 이런 데 가서 먹어야지. 좀 그나마 나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선한 횟감에 소주 한 잔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출근하려니까 조금 부담스럽겠지만은 하여튼 적당히 드시고 천회장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배터리 장세가 이제 끝나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넘사벽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외인들도 그렇고 뭐 기관들도 그렇고 그냥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뭐 그런 얘기도 한편으로 막 공매도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이 있지. 왜 없겠어요. 돈 시뻘겋게 뜨고 지금 개미들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개미들이 잘 버티면 좋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개미들이 그렇게 뭐 옛날같이 강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개미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시장 자체가 그래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고 한 템포 쉬었다가 나중에 숨고르기 하면서 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저는 반도체 쪽을 항상 좋아하죠. 반도체, 삼성전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뭐 옆에 사이드 기사들이 많이 뜨다 보니까 뭐 2차전지나 뭐 배터리 관련 주제들이 뜨다 보니까 얘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긴 하는데, 하여튼 흥미로운 그런 사실들을 접하게 되네요. 연초부터 힘을 못 쓰던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좀 무섭다 하더라고요. 이제 수급이 글로 가는 것 같아요. 뭐 KRX 반도체, 뭐 KRX 300 헬스케어 이 관련된 지수들이 3월 저점 대비했을 때 벌써 23%, 한 12% 정도 올랐어요. 슬금슬금 또 오르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 반도체 바이오주들로 이제 수급이 옮겨가면서 이 배터리주가 랠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망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그 감산 소식은 최근 반도체주 상승세에 이제 기름을 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있고, 7일날 삼성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33이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6.32% 정도 올랐어요. 오른 책 거래 마쳤고, 이날 삼성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75% 정도 감소해서 6천억이라도 6천억. 그래도 6천억이라고 벌긴 벌었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벌긴 벌었어요. 동시에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하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감산을 이제 공식화했고, 시장은 이를 오히려 재고가 줄고 업황 개선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제 몰렸습니다. 반도체주는 이제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다 보니 이제 주가가 회복세를 이제 보여왔는데, KRX 반도체 지수는 4월 한 달간 무려 26.9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이 지수가 7일날 삼성전자 감산 소식과 함께 다시 4% 뛰어오른 거예요. 4%나 뛰어오르더라. 대단하죠. 4% 뛰어올랐습니다. 자연히 이를 추종하는 ETF들의 주가도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던데, ETF들. 하여튼 KRX 반도체 지수를 기초로 하는 그 코덱스예요. 코덱스 반도체 ETF가 있어요. 반도체 ETF. 전 거래일보다 4.48% 정도 올랐어요. 현재 28,940원이네요. 지난 7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가장 높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KRX 반도체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삼는 타이거기 있어. 타이거. 이 타이거 반도체 ETF도 얼마 올랐냐? 3.9%나 올랐더라. 이렇게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주가 전망도 밝다. 그래서 22년 말 대비 15에서 20% 수준의 웨이퍼 투입량 감소가 기대된다. 높은 시장 점유율과 경쟁업체 대비 원가 우위 등이 있어서 이제 회복세 진입 시 업계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대형주 이외에도 중소형 반도체들도 점차 관심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심권에 들어오게 될 전망이라는데, 현재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축소했던 국내 반도체 비중을 이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반등하다가 시간이 지속될수록 이제 중소형주로 관심이 보다 더 확산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주 상승세도 더 가파르고 있고, 펀드 평가서에 따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ETF가 9.32% 오른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ETF네요. 이 ETF의 비중 상위 종목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7%, HLB 14.2, 알테오젠 30% 정도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관한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작년 6월을 저점으로 해가 주가가 반등 중이고, 국내는 올해 하반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그 증설 발표 등이 주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바이오나 헬스케어주를 다시 볼 때다. 그래서 소외된 그 헬스케어 대형주 중 저평가 요인, 그 명확한 기업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증권사에서. 공장 가동률은 낮대 생산량은 그대로인 그 기업,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걸 추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추천하는 것들은, 증권사 추천하는 것들은 좀 약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여기에 또 보면 14일부터 19일까지 그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열리는가 봐요. 주목할 만한데, 여기서 국내 기업들도 현재 항암이죠. 그 항암, 그 신약, 그 전 임상을 비롯해서 초기 연구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반등 중인 그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랑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 바이오줄로 이제 수급이 점차 옮겨가는 것 같아요. 수급이 점차 옮겨가면서 이제 배터리주의 이제 랠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랠리가 점점 꺼질 거다.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 반도체 바이오주를 향한 수급 변화로 연초부터 이어진 배터리 랠리가 한 4에서 5월달 정도면 끝날 것 같다. 그렇게 증권사들은 예상을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실적보다 수급 영향력이 큰 구간이라는 점도 이와 같이 예측에 힘을 실려고 있는데, 이 외국인 수급이 주춤한 사이에 배터리주 랠리 내내 늘어난 개미들의 중요성은 점차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BS 비중은 3월달 50%를 넘겼고, 단기적으로 지수의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업종단에서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전지의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지면서 지수가 눌림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 내가 볼 때는 증권사 애들이 장난질하려고 기사도 뿌릴 수도 있고 해요. 지금 보니까 공대 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해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상당히 미묘하고 그래요. 진짜 미묘하고 한순간에 방심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막 오르니까 얘들이 공매에 환장을 했는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지금 막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급 자체의 변화를 이쪽으로 쏠리게 해가지고 몰리게 할 수도 있겠죠. 반도체로 몰리게 할 그런 이야기도 있어. 반도체로 이렇게 수급을 이끌어 가려고, 변화시키려고 여론몰이 하는 수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 음모론도 나오고, 음모론. 증권가 개관들이 예를 들어
수작 부리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별의별 다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큰 흐름을 보고 한번 현명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누구 말이 정확할지는 몰라. 뭐 증권사도 그렇고 일반적인 뭐 개미도 그렇고 뭐 투자자들의 뭐 슈퍼개미나 애널들이나 다 누구 말이 맞지는 모르겠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냥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하고 이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를 잘 명심하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골 깊잖아요. 겪어봤잖아. 아무리 우량주 1등 종목도 이런데 뭐 그렇지 않은 종목들 특히 봐봐요. 어느 한 특정 기업인데 주가가 너무 올랐어. 한 20배 정도. 알고 보면 그 기업이 실적을 봤어. 그 영업이익도 적자야. 매출도 작아. 주가는 겁나게 올랐어. 막 시총도 몇 조 돼. 그런 기업이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을까? 아무리 뭐 희망,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막 미친 척하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봤을 때는 차익 실현해서 일단 좀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주식 투자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 골로 간 사람 많습니다. 큰 욕심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코인도 그렇잖아. 코인도 옛날에 코인 막 미친 척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맞진 않겠지만은 조심조심 하자. 가능한 될 수 있으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는 거야. 이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종목에는 절대로 여러분들 큰 돈을 막 함부로 이렇게 몰빵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